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이제 민사소송법 기본 사례를 강의하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서 이제 그 강의 계획하고 어느 정도 개관을 하고 이제 진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 보고 이제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매년 이제 민사소송법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은 좀 이렇게 열심히 안 해놓으면은 공식처럼 안 짜놓으면은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희 때도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이제 여러분들 지금 15회 동안 어느 정도 사례풀이하고 좀 두 문자를 이용해서 공식처럼 만들어서 전체를 좀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끔 이렇게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겠지만은, 그, 최근 한 5, 6년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게 4대 난제 해가지고 뒤에서요. 그래서 기판력, 상소, 청구 복수, 다수상서, 거기서 올해도 한 70% 이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앞부분은 좀 혼자 공부해도 되는 부분이 많지만은, 특히 4대 난제 부분은 혼자 공부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 강의해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민사소송법이 여러분들이 그냥 방어 과목이 아니라 지금 득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고득점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점 올해도 한 100점 정도 나오는데 보통 거기서 한 70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도록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게 이제 메일 주소하고 핸폰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하시고요. 끝날 때까지 질문해서 그럼 제가 답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총 15회 그 다음에 해서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하는 게 좀 힘들어 해가지고요. 이제 저도 그렇고 토요일은 좀 쉬면서 2월 한 달 동안 해서 15회에서 민사소송법 사례를 끝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구정 때는 어쩔 수 없이 학원 자체가 쉬니까 여러분들 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은요, 지금 여러분들, 보통 이제 진도 항상 밀려가지고, 이제 세 타임 하면, 그래서 좀 그렇게 50분씩 네 타임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강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50분에서 네 타임 하면 딱 1시까지, 그 전까지 해서, 민법도 그렇게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보강 없이 거의 맞췄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교재는 기본 사례집이요. 이거 저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요. 그래서 그걸로 연습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책 교재 내용은 뒤에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례 노트는 여러분들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여러분들 좀 자유롭게 활용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서 이것만 해도 1, 2회독을 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렇게 편집이 좀 이렇게 그 노트처럼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아주 보기는 약간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그걸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두 문자를 활용해서 이제 사례풀이 구조를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도 기본 사례 때 했었는데요. 그 매일 50점 정도,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민사소송법에서 좀 확실하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따 보겠지만, 처음에 공부하면 20, 30%밖에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근데 민법에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한 6, 70%까지 이제 올릴 수 있거든요. 그 실력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면은 시험을 좀 철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을.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CBT 답안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민법과 마찬가지로 시험이 끝나면은 우리 단체 톡방이요.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은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50점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거 가지고요 이제 또 이번 주는 안 되겠구나 다음 주 구정 끝나고 바로 개별 첨삭하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상담을 그 시험 본 걸 가지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하여튼 제일 여러분들이 시험 강의 듣고 이 시험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모범 답안도 나가지만은 CBT 양식으로 정제된 해설을 다 매번 나갈 테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15회 동안 그러니까 한 14번을 보겠죠. 14번 시험을 봐가지고 확실하게 실력을 올릴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목표 60, 70% 확보한다. 그죠? 그래서 득점 과목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올해,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저기 민소법만 일단 나왔거든요. 여기 기출문제 해설을. 그런데 이제 내일이나 이제 민법이랑 다 합쳐가지고요. 그리고 또 CBT 답안으로 만든 것도 자료로 나갈 테니까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자료로 활용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소법만 좀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시험이죠. 13회 변호사 민사소송 출제 문제를 보면, 맨 처음에 소송 위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사망하고, 상속 일중주 일부 사망하고, 소송수에 소송 계속 중 사망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이 자백이 나왔고, 선행자백과 진술간주.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요, 이게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사례 강의에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사례집에 있는 거 약간만 사실관계만 달리해서 거의 똑같이 나왔거든요. 1번, 2번. 거기 아마 끝에 몇 번, 기본 사례 몇 번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그 문제에다가. 그걸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 사실관계만 달리해서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익 변경, 항소 기각, 항소 취하 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414조, 그 다음에 이거는 화해와 여기 참가적 효력이 빠졌는데 소송 고지와 참가효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적 병합 해가지고 총 105점인데 총 105점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다 또 한 20점 정도가 저기 민법이랑 합쳐서 나온 게 있는데 점유해소와 본권해소 해가지고요. 이제 이거는 따로 나눠드릴 거예요. 전체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비적 반소가 이제 논점으로 나왔었거든요. 예비적 반소 해가지고 하면은 민법이랑 합쳐서 110점 이상 나온 것 같아요. 한 120점이 올해는 좀 민소법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 보면요. 저 1번하고 2번 이것도 뒷부분이지만 어쨌든 소송 계속 중 사망하고 자백 빼고는 한 120점 중에서 40점 빼면은 한 70점 이상이죠. 70점 이상이 전부 뒷부분이에요. 상소, 선병, 뭐 참가적 효력,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서 많이 나온다는 걸 매년 이게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한 7, 80%는 거의 뒷부분에서 나온다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출제 난이도는 좀 민소법 전편에서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 문제들이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형도 마찬가지 나중에 기회 되면 선택형 문제도 지금 요번엔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하여튼 해설 다는 대로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역시 지금 말한 대로요. 이제 민사소송법 4대 난제인 거기 기판력, 상소, 청구, 복수, 다수 당사자 이 부분에서 70% 이상이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랑 하면서 보면 알겠지만은 앞부분은 좀 빠른 속도로 하고 뒷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자신감이 생기면은 민소법은 아주 쉬운 과목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를 안 해보면 민소법은 제일 어려운 과목이 되고. 근데 이제 알겠지만은 이 뒷부분이 오히려 더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짜여져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식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하면은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특정 과목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만들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 방법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요번 제가 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민사소송법 사례집에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안 나온 게 없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100%. 물론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 기본 사례만 잘 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거기 아까 말한 대로 특정 과목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지금 말한 대로 지금 강의 목표는 지금 말한 거 이제 제가 강조 드린 거고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인데 지금 요거요. 이제 24년 개정판이 나갔는데,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현재 변호사 시험이요 13회까지 했고 그 다음에 14년 동안 3회씩 해가지고 법조는 문제 해가지고 엄청 문제가 누적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만 합쳐도 그죠? 여기 본 대로 거의 2000페이지 가까울 정도로 민법 민소법 양이 막 늘어났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본 사례집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민법처럼 마찬가지로요 한 500 몇 페이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문제들을 다 그냥 한 법전협에 한 3번 나왔다 그러면 한 문제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거의 이 한 문제만 봐도 여러분들이 단권화될 수 있도록 했고 빠짐없이 그렇게 하고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단권하고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처럼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 개정판에도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작년 23년 그 법조전 문제 중에서 출제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최근 판례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올해 이제 그 1월 15일까지, 판례 공보까지 출제 가능한 거는 거의 다 조금씩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 한 것만 봐도, 내년 시험 보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을 거예요. 다만 여기다 이제 최판, 이제 지금부터 1월부터, 7월까지죠. 7월 판례까지, 는 이제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7월에 최판 강의를 하니까 그때 보충을 하면은 내년 시험에 차질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그 저기 따로 이제 여러분들 특전 나간 게 암기장하고 선택형인데 여러분들이 암기장은 여유가 된다면 확인해서 그죠 사례랑 암기장에 어떤 판례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시간 여유가 된다면 여유가 안 된다면 사례집 하기도 좀 벅차다 그러면 사례집만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가능하다면 여기까지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진도표니까 진도표는 1등의 기준이고요. 항상 진도표는 좀 밀리는데 이제 하여튼 차츰차츰 맞춰 나갈 테니까 그래 될 수 있으면 이제 저 뒷부분이죠. 뒷부분 여기서부터 아까 말한 4대 난제라는 게 여기서부터니까 예 그래서 거기까지 빨리 하여튼 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빨리 하고 뒷부분을 좀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는 여러분 나눠드린 거요. 그래서 거기 민사송법만 따로 뺐거든요. 민사송법 따로 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하여튼 거기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하여튼 무조건 길어요. 굉장히 길고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체크하고, 문제를 읽고 초안 잡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쟁점이 뭔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만, 그 어떤 논점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례풀이 유도를 대입해서 딱딱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1번에서 이제 그 문제하고 거기 문제 양가로 1번 해가지고 거기부터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기본 사례 몇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똑같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요 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요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확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갖고 다니시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자신감을 좀 갖고 그 다음에 거기 2페이지 보면은 2페이지 기출문제요. 거기서도 이제 그 로마자 3번에서 상속인 무의 판결 확정 여부 그럼 거기 조금만 두 문자 따놨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처럼 거기에 당중수판 송학수 해가지고 그거를 따라서 쭉 한두 줄이라도 쭉 나열해서 쓰면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이 판결 확정 여부니까는 로마자 3번에 4번 물론 그 결론만 써도 뭐 점수는 맞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득점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1번, 2번, 3번도 어느 정도 간단하게 논의하고 그다음에 4번을 집중적으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거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거는 매일 좀 갖고 다니시면서 확인할 테니까는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서 나머지 민법 문제하고 제가 이것도 CBT 답안대로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내일이나 이제 편집되는 대로 출판사에서 좀 나눠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예, 그래서 일단 강의 계획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이제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책에서 이거 저기 뭐야 그 머릿말인데 이건 아까 우리가 저기 뭐야 강의 계획서에 거의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일독하고
했죠. 그래서 이 책이 거의 단권화 됐다는 거. 그래서 2020 작년 법정역까지 거의 다 저기다 보충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목차 지나서 이제 맨 처음에 신의칙 사례가 나올 거예요. 신의칙 사례.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도 1페이지부터요. 1페이지부터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 노트. 예, 노트에서도 예, 노트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요 강의했던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미리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 진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노트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좀 막 활용하라고 그랬죠. 막 써가면서 그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트도 1페이지로 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노트 1페이지부터 예, 그래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 지금 이거 사례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그 민소법 그 기본서를 어느 정도 한 1, 2회독은 하신 거죠, 그래도, 그죠? 그렇게 그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지금 기본 강의처럼 막 그 입문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단히만 하고 바로 사례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 그렇다고 뭐 예습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날 공부한 거, 그것만이라도 잘해서, 그것만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여러분들이 복습해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해서 그러니까는 강의 듣고 그다음에 혼자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해서 3회독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아까 말한 대로 목표 한 70%는 맞추는 그런 득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법 맨 처음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민사소송은 이렇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분쟁이 있어야 되죠. 분쟁이. 그래서 뭐 2억을 꿔줬는데 안 갚는다. 그럼 맨 처음에 소재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소재기 하는 거는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소장 제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장 제출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민사소송에서는 이제 소장, 판결문 요 두 가지가 이제 서식으로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장에서는 5가지 목차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 요 5가지 목차를 외워야 돼요. 계속. 그래서 당사자란 원고 피고가 있고 그다음에 청구 취지 원고가 바라는 바, 그죠? 피고는 원고에 1억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해달라 하고 청구원인에는 청구 취지를 하게 된 요건 사실들요, 그죠? 그래서 대여금 청구는 이제 이렇게 요건 사실 3개, 소비대차 계약, 돈 주고 이행기도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다음에 입증 방법,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 첨부 서류 이렇게 5가지, 이거를 외울 걸요, 5개 목차로 돼 있다는 거, 예,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소장 제출하면 이제 재판장이 이제 소장 심사를 맨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죠? 소장 심사를 해서 당사자 파트나 그다음에 청구 파트가 법원이 재판하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한다. 그래서 먼저 특정되어 있는지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고 피고가 특정되어 있냐, 그다음에 청구가 특정되어 있느냐. 그래서 여기처럼 뭐 피고 김 씨라든지 건물을 그냥 번지수를 안 쓰고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불특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정 명령하고 보정하면 진행하고, 그죠? 보정 안 하면 소장 각하 명령을 해서 맨 처음에 재판에서 이제 재판 안 받아주는 첫 번째 단계가 나오죠. 그죠? 첫 번째 단계. 항상 얘기하지만 맨 처음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는 이 민사소송법은 철저히 판사 편의, 법원의 편이에요. 법원의 편의에서 이제 그 민사소송법으로 해석하고 책도 그렇게 서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판례도 그런 식으로 판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철저히 내가 이제 그 민사소송법 하면 나는 법원 입장에서 자꾸 서서 이렇게 공부를 할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판사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제도가 판사 편의가 굉장히 법원의 편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에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해줄 자격이 없으면 쫓아내요. 그게 소장 각하 명령 첫 번째로. 그래서 그 다음에 통과를 했다. 그러면 피고한테 소장 부분, 재판하려면 소장 부분을 송달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려면. 그래서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 안 하면 무변론이라는 건 변론기를 안 여는 거죠. 그다음에 원고 승소 판결로 또 끝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로 끝내죠. 이렇게. 그래서 재판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렇게 빨리빨리 끝내버리죠. 법원의 편의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출했다. 통과했으면 이제 소송 요건 심사를 하죠. 그래서, 요번 주, 그러니까 이제 요번 주 수요일까지죠. 하고 바로 구정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그 이유도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소송 요건에 대해서 이제, 요 부분이 이 전반부는 가장 중요하죠. 소송 요건 심사.
소속 요건이라는 건 소가, 그죠? 적법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갖춰야 될 사항들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소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원, 당사자, 청구 이렇게 세 가지. 이건 당연하죠. 그죠? 법원이 원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심사하니까 세 가지가 항상 요소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될 사항은 법원은 재판권이 있어야 되고 관할권이 있어야 되고 당사자는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변론 여러 가지 있죠. 당사자 적격 있는데 그건 이제 따로 하기로 하고 청구도 가장 중요한 소의 이익을 다 구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소는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로 그죠? 소를 각하 판결을 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이제 안 받아주는 그런 단계가 본안 전 단계라고 그러죠. 본안 전 단계. 예, 그래서 본안 전 단계는 주로 이제 소송요건 심사가 가장 주된 거기 때문에 소의 적법 심사라고 그래요. 소의 적법 심사. 그래서 오늘도 바로 법원, 재판권, 관할권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주로 법원 파트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소의 적법 파트를 심사해서 소가 적법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원고의 청구권 존부를 심사한단 말이에요. 원고의 청구권 심사. 그래서 원고의 청구권 심사를 한다. 그게 이제 본안 단계라고 그러죠. 이제 용어로 본안. 원고의 청구권 존부만 심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안 단계로 들어간다. 그럼 본안 단계는 이제 이렇게 변론 준비 절차, 변론길인데 변론 준비 절차는 임의 절차에서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빼버려도 돼요. 원칙적 변론기일주의이기 때문에 변론기일로 바로 가면 돼요. 변론기일로. 그래서 변론기일에 가서 저희처럼 요건사실, 사실의 주장과 그 다음에 증거조사 파트에 대해서 이제 쭉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의 주장은 뭐 9개 군, 증거조사는 3개 군, 이런 논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되게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이 되죠. 변론이 종결이 되고, 그 다음에 종결되면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겠죠. 그래서 이제 원고 기준이라고 그랬죠. 원고를 기준. 그죠? 그래가지고 원고와 승소 판결을 받는 걸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하고, 원고가 패소하면 청구 기각 판결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제 기판력이 발생하죠.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기판력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패소한 자는 상소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가 지금까지 1대1 청구를 했지만 청구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당사자가 1대1이 아니라 다수 당사자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해가지고 여기가 4대 난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여기가 한 70% 이상이 나온다. 물론 뭐 출제 경향이 또 바뀌어가지고 앞부분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 뒷부분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지만 민사소법 여길 잘하면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민사소송 전체적인 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서 요 정도는 가장 간단해 요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장 큰 줄기로 하면 2개. 그러니까 소의 적법 단계, 즉 본안 전에 소의 적법 단계, 본안 판단 단계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 풀 때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소의 적법, 본안 이렇게 적법 여부, 본안 판단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큰 틀을 먼저 외워놓을 거다 그랬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개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가보면 이제 예, 이제 민사소송 법규 종류 첫날은 항상 이걸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공식 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사소송 법규의 종류를 왜 하냐면은 그 민사소송법에서 모든 질문의 답인데 그 답의 공통분모를 미리 답을 정해놓는 거예요. 답을 어떻게 풀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기출문제도 보면 알겠지만 그 민사소송법에서 질문은 거의 뻔해요. 뭐 판결은 적법하냐 위법하냐 뭐 어떤 그 다음에 소재기가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어떤 행위가 그 법원의 유효냐 무효냐 이런 식으로요. 그런 질문의 답을 미리 짜놓는 거예요. 미리 짜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민사소송 법규를 이제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질문의 답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법에서는 저번 주까지 했지만은 민법 규정을 분류하는 것은 임의, 강행, 단속, 효력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민사소송법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민법 구조를 이제 좀 머릿속에 버리고요. 물론 비교는 해야 되겠죠. 비교해서 둘을 정확하게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민소법 규정으로 민소법은 한 500여 규정이 중요한 규정인데 그거는 이렇게 후인시 규정하고 효력 규정으로 나눠요. 여기 그리고 효력 안에 강행 임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행 규정 안에 효력이 있잖아요. 민법은. 그죠? 근데 민사소송법은 효력 규정 안에 강행하고 임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구별하는 논의의 실익이 그맨 처음에 나오는 게 민법이나 민소법이나 이렇게 민소법 규정, 민소법 규정을 위반하는 소송행위를 했다. 그죠? 그러니까는 민법은 법률행위, 민사소송법은 소송행위잖아요. 위반하는 소송행위를 했다. 그래서 소송행위를 했을 때 위반의 효력, 즉 무효,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판단한다. 그래서 훈시규정은 지금처럼요. 훈시규정을 위반했다. 훈시규정을 위반해서 한 소송행위는 소송행위의 효력이 과연 유효냐 무효냐인데 이거는 위반의 효력이 안 발생해요. 그래서 여전히 유효해요. 아무리 위반해도. 이런 뜻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훈시규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력규정이요. 효력규정을 위반했다. 위반한 소송행위는 이거는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무효, 효력규정. 민법에서도 효력규정 위반하면 무효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도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근데 민법과 달리 훈시규정 안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는데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강행규정을 위반한 소송행위도 무효가 되고요. 임의규정을 위반해도 이거는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는 다 그래서 여기 특히 임의규정 특히 여러분들 기억할 것 민법에서는 임의규정 위반하면 유효인데 민사소송법은 효력규정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임의규정 위반하면 무효가 돼요. 이거 공식 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됐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효력규정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위반하면 무효인데 얘네 둘을 구별하는 실익은 뭐냐? 구별하는 실익.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서요. 여기서 이거죠. 이제 효력규정을 위반했다. 여기는 위반은 무효인데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논의의 실익은 당사자 2, 당사자는 원고피고예요. 원고피고 이의 유무를 불문하고 위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따라서 당사자 2를 하든 안 하든 유무, 저는 한 분은 될 수 있으면 안 할 테니까 그냥 있을 유자 쓰고 없을 무자 쓸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노트나 책에 돼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기 해놓으세요. 유무, 그죠? 이 유무를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한다. 직권으로 고려한다. 이게 직권으로 심사, 직권조사 다양한 말을 쓰죠. 해가지고 위반의 효력이 발생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조사 사항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당사자 이 유무를 불문한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임의규정은 위반했다 그러면 당사자가 이 일을 해야만 위반의 효력이 발생해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의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돼요. 위반의 하자가 치유가 돼서 유효가 돼요. 유효. 그래서 이렇게 이 일을 안 하는 걸 이의권 포기상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차이점은 결국은 요거요.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사례로 접목시키면 여러분들 강행규정은 당사자 이 유무를 불문하기 때문에 이런 말 안 써도 되지만 임의규정은 이 일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나눠서 답안지를 써야 돼요.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험에서는 사례 쓸 때는 그런데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 규정 중에 훈시 규정 거의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1%도 안 돼요. 한두 개 뺄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 거의 우리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의 규정은 한 대여섯 개 한 5, 6개 정도. 그러니까는 시험에 출제 가능한 거. 그러니까는 한 95%는 다 강행 규정이 이게 그러니까 훨씬 중요하죠. 훨씬.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날 날까지 강행 규정 위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임의 규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대여섯 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테니까. 그랬을 때는 답안지 쓰는 게 이 일을 하면 무효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유효다. 이렇게 써 나가는 방법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의 효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거의 90%가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질문의 답을 만드는 거예요. 질문의 답을 만드는 것이다. 공식을.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질문을 보면요. 가장 많은 게 세 가지인데, 이렇게. 어떤 강행법규 위반의 소재기.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의 통과해서 소송행위. 소송행위는 뭐죠? 각종 재판 중에 주장하고 부인하고 항변하고 자백하고 뭐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죠? 그런 거 각종 소송행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강행법규 위반의 판결의 효력, 적법 유무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지금 소송 과정을 보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소재기, 소송행위, 판결. 그죠? 그래서 질문도 거의 90% 이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소재기가 적법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소송행위, 각종 소송행위에 올해도 뭐 자백이라든지 막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판결. 법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판결을 했을 때 과연
거기에서 적법하냐, 위법하냐, 구제수단은 뭐냐, 이렇게 나오는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소재기, 소송행위, 판결 해놓고요. 그 다음에 질문의 형태는 첫째, 여러분들 논점이 세 가지인데, 그러면 이거는 법을 위반했느냐. 그래서 이건 위법이죠. 강행법규 위반했으니까 합치면 위법이잖아요. 위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행위는 무효가 돼요. 무효. 강행법규 위반은 아까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효력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 위반하고 효력 유무는 완전히 달라요. 이걸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효도 될 여지가 있으니까 법규 위반하고 무효 여부, 효력 여부 두 가지를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원의 조치예요. 세 번째 법원의 조치.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또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죠? 행위가 세 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이 다시 세 가지. 법을 위반했냐, 위반. 그 다음에 행위의 효력, 유효, 무효. 그 다음에 법원의 조치.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의 소재기는 주로 소송요구 흠이 강행법규가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로 소각합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각합 판결을. 그렇게 해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강행법규 위반의 소송행위. 소송행위는 여러분들이 주장, 계속 하겠지만 부인, 항변, 자백.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4대 소송행위죠. 자백. 그죠? 자백. 그 다음에 각종 신청행위인데, 신청행위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는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이런 것 등등등을 하는 거죠. 소송 중에. 그죠? 그것이 강행법규 위반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법을 위반했느냐. 강행법규 위반했으니까 위법하죠. 그 다음에 효력은 이것도 무효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원의 조치는 여기는 소각합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안 받아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배척한다고 그러죠. 배척. 이렇게 용어를 쓸 수 있도록 배척. 안 받아준다. 그래서 3단계를 항상 생각하고.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강행법규 위반의 판결. 이건 강갑 판결이 가장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강갑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첫째, 이 강행법규 위반했으니까 위법한 판결이다. 위법. 적법이 아니라 위법하죠. 첫째, 위법. 두 번째, 효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효력. 근데 판결은 당사자 행위는 소재기나 그 다음에 소송행위는 다 무효예요. 무효인데 판결은 판결의 위법 여부가 하자 크면 무효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가 나눠져요. 두 가지로. 그래서 무효냐 아니면 유효 취소냐 이렇게 유효 취소. 이렇게 그래서 유효할 여지가 강행법규 위반인데 유효할 여지가 있는 건 판결 요구 하나예요. 판결 요구 하나.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판결만 그래요. 판결만. 그래서 소재기나 소송에는 유효가 강행법규 위반에서 유효가 되는 얘는 예외가 없어요. 근데 판결만 이래요. 판결만. 그렇죠? 정확히 구별. 하자가 크면 무효, 하자가 크지 않으면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당사자의 소송행위는요. 여기 소재기나 여기는 취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민법상 개념에 민법상 의미에 취소가 없어요. 민법상 취소라는 개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없어요. 다 무효예요. 여기 없다 그냥 무효. 없는 걸로 처리해버려. 이걸 뭐 절차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해놓고 근데 판결만 취소가 있어요. 판결만 요거만 취소가 있어요. 여기에 취소가 있다. 그죠? 생각을 하고 예, 알죠? 구별 확실하게 해놓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럴게요. 당사자 행위는 취소를 못해요. 없어요. 그런 개념이. 법원의 행위인 판결만 취소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는 방법은 지금처럼요. 판결이 확정 전, 요건 전자, 전에는 상소를 통해서 두 번째 확정 후에는 재심을 통해서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결이 언제 확정되느냐 이제 이것도 오늘 완전 기본 먼저 세트를 만드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 판결 나면은 그죠? 지금 판결을 하는 거니까 판결 정본이 각 당사자한테 송달이 된단 말이에요. 송달. 그죠? 우편부로 딱 배달이 되겠죠. 송달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2주. 그죠? 2주. 예, 2주 경과 시효 때 판결이 확정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백지 상태다. 완전히 백지 상태를 생각하고 강의를 할 테니까 처음부터 다 정립을 시켜놓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판결 정본 송달 후 2주 경과 시 확정이 돼요. 그때 비로소 확정이 된다. 그래서 확정 전에는 이 판결을 취소시키는 방법이 상소예요. 상소. 그래서 1심에서 2심은 항소고 2심에서 3심은 상고고 항소 상고 예 그런 거 설마 그거 모르진 않겠죠.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나오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나면 재심 사유가
판결이 확정됐으면은 그 다음에 판결을 취소시키는 방법은 재심이에요. 재심. 그죠? 그래서 상소는 좀 이따 보겠지만 424조 규정이 있고요. 여기는 451조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확정 후 상소, 아니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매 문제마다 이렇게.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러면 무효인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 무효인 판결 취소. 이거는 허용을 안 해요. 취소는 다 불허해요. 판례가. 우린 판례만 하면 되기 때문에 판례는 불허한다. 그렇죠? 무효인 판결 취소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확정정 상소는 확정 후 재심.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판결에 대해서 상소나 재심을 제기하면요. 각하를 당해요. 각하를 시키는 게 판례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무효인 판결은 더 이상 권리구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 이것도 그래요. 얘기했지만 처음에 우리 민사소송법은 판사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판사는 될 수 있으면 하기 싫은 건 안 해버려요. 귀찮은 건.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무효인 판결을 못하라 상소하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하를 시켜버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무효인 판결, 그 다음에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판결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리를 해놓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3단계로 그렇죠? 소재기, 소송행위, 판결 이렇게 해놓고 준비를 해둘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민사소송법의 질문의 답에 대한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다 짤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좀 진도로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신의칙이죠. 신의칙. 근데 신의칙은 여기 이제 신의칙 해당 논점은 신의칙은 역대 선택형도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선택형도 한 문제 안 나왔고 주로 이제 이 신의칙은 강의를 하는 게 어디로 들어갔냐면 다 뒷부분으로 흡수돼 버려요. 왜냐하면 신의칙이라는 것은 맨 처음부터 그죠? 민사소송법의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신의칙은 다 그죠? 각 해당 부분에 강론에 이렇게 산재돼 있어 산재.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여기 이 문제도 그렇고 판결 정본하고 뭐 추한항소 막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론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각 해당 부분에 그죠? 그래서 신의칙은 강론에 들어가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분에서 하겠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의칙은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거의 안 나오고 딴 데서 중요한 건 다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요거는 생략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금반은 신의칙이 딱 두 문제 있는데 하나는 뭐 저기 송달 문제고 하나는 판결의 편치고 막 이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써놓기만 합시다. 이렇게 이거는 송달의 문제고 송달은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한다고 생각하고 2번 문제는 예, 이거는 여기서 다음 문제는 실효의 원칙인데 실효의 원칙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판결의 편치예요. 기판력의 문제예요. 기판력의. 거기서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이제 거기 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긴 힘드니까 그래서 기판력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해당 강론 부분에 산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예, 그래서 어디부터 들어가냐면 1-2번에서 재판권 문제부터. 예, 재판권 문제 여기로 바로 이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원에 대한 게 주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예, 노트는 거기서 6페이지 이제 신의칙 지나서요.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본대로 이제 재판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부터요. 이제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본안 전 단계에서는 소의 적법 여부가 주로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의 적법 여부니까 소송 요건이에요. 소송 요건. 즉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구비됐는지 주로 문제가 돼요. 그럼 소송 요건으로서는 일단 법원에 대한 소송 요건. 그죠? 그 다음에 당사자에 대한 소송 요건, 청구에 대한 소송 요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일주일은 거의 이거를 해요. 법원의 소송 요건, 당사자, 청구.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법원에 대한 소송 요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일단은 거기 여기서는 재판권이 먼저 나오지만은 항상 공정한 재판 확보를 위해서 제척 기피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척 기피.
요게 이제 소송 요건은 아닌데, 소송 요건이 아닌데, 공정한 재판 확보하기엔 제도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으로서 재판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권이라는 거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민사동 공부하면 관할 많이 하잖아요. 관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하여튼 법원에 대해서는 관할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할 파트, 그래, 초반에 관할 파트만 막 공부하다가 민사소송 끝마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관할 파트만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오늘 뭐 거의 관할도 거의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재판권. 재판권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지금처럼 이제 외국 국가, 요거 하나 정도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재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요 판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국제사법이나 국제거래법 영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정도만 제가 준비를 한다. 그래서 재판권은 뭐죠? 우리나라의 사법권 중에 일환이죠. 재판권. 그래가지고 민사재판권.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사건에 우리 민사재판권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재판권이 없으면은 또 소홀히 각하당한단 말이에요. 항상 소송요건 흥결이 있으면 소홀히 각하당한다. 그죠? 여기서 소송요건 흥결이 있으면 소홀히 각하당하니까 흠이 있으면 소는 부족법, 그죠? 소각할 당하니까, 그죠? 여기 요 부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권이 없으면 당연히 소로 각하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판례가 나온 게 이제 외국 국가죠. 그 외국 국가도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느냐,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된 문제죠. 그렇게 하고 90년대 판례지만은 하여튼 판례가 변경된 유명한 판례예요. 요 사안 자체가. 예,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진행을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거의 됐는데 또. 예, 그러면은 첫 시간 이제 개관했다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10분 쉬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진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10분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어요.